네, 야권에서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진과 여당 의원들 비판에 이어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통령 아들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고 비판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곽상도 의원 역시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죠. 자, 김남국 의원 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네, 곽상도 의원을 이른바 저격을 하셨던데요. 취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저격을 한 것은 아니고요. 네. 곽상도 의원님께 함께 정책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게 곽상도 의원님 재산 신고한 것을 보니까 이게 대구지검 2008년도에 서부지청장 재직 시절에는 한 7억 원 정도를 신고를 했는데 2013년 5년이 지난 2013년에 거의 30억 원 가까이를 신고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20대 때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이셨잖아요. 네. 대구시 국회의원인데 서울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해가지고 5년 사이에 최소한 6, 7억, 거의 많게는 10억에서 12억 정도 실거래가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건축으로 인한 네. 그런 어떤 이익이 이게 말이 되느냐. 오히려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책 토론하는 게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서 네. 공동으로 한번 정책 토론해보자고 제안한 그럼 겁니다. 혹시 곽상도 의원이 대구에는 집을 안 갖고 있나요? 대구에는 단독주택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 보통 저희가 서울에 살던 잠깐만요. 근데 그 국회의원도 소유입니까? 전세입니까? 소유이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대개는 저희가 지역구로 이렇게 당선이 되면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하는데 예. 이 지금 곽상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고 예. 최근 5년 사이에 거의 한 10억 이상의 실거래가로 수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거는 국회의원 공직자로서 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틀이라고 한다면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과거 지역구였던 청주의 아파트는 매각을 하고 반포는 그대로 두기로 한 거는 그럼 그 같은 잣대에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같은 잣대에서 본다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저는 행동이라고 보이고요. 네.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야가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제 사태질하면서 싸울 사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정책 토론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던데 이게 좀 국회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좀 머리 맞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취지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예.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정부의 고위공직자라든가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여서 네. 많은 부동산 정책 집값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는 예. 그런 비판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속돼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선 공천을 줄 때 2년 안에 그 다주택 같은 경우는 집을 처분한다라는 서약서 쓰게 했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도 쓰셨습니까 혹시? 저는 집이 없어서 무주택자십니까? 그 서약서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무주택자시군요. 아, 네, 예. 네. 안 돼. 근데 좀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게 2년 안에 판다라고 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이 기간이 그러니까 긴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장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네. 2년이라고 하는 기간까지 사실 기다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지금 부동산 정책은 당장 2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 또 국민들 마음은 2년이 아니라 당장 한두 달도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긴급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고 그럼 보여요. 당에 좀 그 기간 단축하자고 건의할 의향이 있으세요? 네, 지금 당에서 네. 어제 바로 즉시 네. 현재 그 당내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예.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저도 지금 오늘 아침 벌써 한 5시 50분인가 부동산 계약서 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소유가 아닌데 그거 들고 가야 되냐 그랬더니 다 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임대차도. 그러면 소속 의원에 대한 지금 전수조사 들어간 겁니까 당에서? 네, 전수조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 전수조사 후에 어떻게 할지 혹시 당 그 지침이 내려진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진 바는 없고요. 네. 원론적으로 다주택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 이거 정리해야 된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네. 그 기간과 관련되어서는 좀 더 당내에서 토론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그 기관과 관련해서 이제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한테 팔라고 하면서 줬던 기간이 6개월이었고요.
얼마 전에 재차 권고하면서 줬던 기간이 한 달이었거든요. 정당과 민주당 같은 경우도 거기에 좀 준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네, 뭐 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매물 소화하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거 금매로 내놓으면 빠르게 소화합니다. 네. 아, 급급매도 아니, 있습니다. 급급매도 금매로 있습니다. 내놔도 되는 게요. 네. 엄청나게 부동산이 올랐으니까 그거 네.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공직자들 진짜 나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당안에서 그렇게 좀 목소리 좀 높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그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2007년에 한번 시도했다가 이제 그 의결 문턱에서 이제 좌절된 게 그 뭐 국회의원 전수를 대상으로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자 이거였다고 하고 이번에 다시 당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실거주하는 그런 어떤 아파트 딱 한 채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이제 백지 신탁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라고 보지만 네, 다주택이나 이런 어떤 불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토지, 사실 이게 부동산도 매우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정책을 통해 가지고 토지라든가 뭐 전답 뭐 이런 것들 막 집가를 띄우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토지나 이러한 어떤 부동산에 대한 백지 신탁도 적극적으로 전 고려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주제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해임 건의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 중에 장수 바꾸지 않는다라는 이런 아주 진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바꿀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은 있지만 강하게 지금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지금 피고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신임하고 신뢰할 필요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 소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좀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대검에서 검사장 회의 결과를 그 축약한 것을 언론에 뿌렸는데요. 이 대검의 이런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항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예. 좀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예. 검찰의 검언 유착 논란 그리고 표적 수사, 강압 수사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검찰총장이라면 아니 뭐 제가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검찰총장이라면 오히려 엄정하게 수사해라, 더 철저하게 수사해라라고 지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네. 윤석열 총장이 보이는 모습은 예. 오히려 검찰에서의 수사나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측근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님께서 적절하게 수사지를 하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팀의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명하듯이 검사장 회의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전체 검사의 딱 모아진 의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검찰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하는 모습 매우 부적절하고요. 이거는 마치 사장님이 어떤 딱 지시를 했는데요. 밑에 막 갑자기 부장님이 팀장이랑 사원들 불러놓고 사장님 지시가 정당한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네. 그래가지고 회의를 결정해갖고 사장님 지시를 받아들일지 말지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여서 황당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어제 그 대검이 그 언론에 뿌린 내용을 보면은 일선 검사장들의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던데요. 대다수가 과연 어느 정도의 표집이 될지 저는 그게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원문을 좀 다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회의의 좀 발언 요지나 이런 것들 보면요. 예.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적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처음부터 검찰총장이 본인이 대놓고 항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본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검사장들 모아가지고 쭉 회의하면서 여론을 이렇게 환기시키려고 한 의도적인 어떤 행동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차라리 할 거면은 그 회의록 전체 내용을 다 공개를 하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다 공개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공개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입니다. 예. 이 측근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과거의 역대 검찰총장이 다 엄정하게 수사하라, 그다음에 더 철저하게 감찰하라 이렇게 했는데 유독 지금 윤석열 총장만 그래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박수를 보냈던 건 이게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어떤 그런 소신이 있는
대쪽 같은 검사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오히려 더 엄정한 수사 지휘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예. 이런 어떤 엄정한 수사 지휘를 내린 법무부 장관의 명을 따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검사장 회의 결과라고 하면서 어제 대검이 공개한 그 아주 짧은 내용에 따르면 특임 검사로 가자는 이런 방안이 있고, 근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건 아니라고 이미 선을 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런 입장을 내놓는다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항명이다 이렇게 지금 성격 규정하시는 겁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네, 이미 항명이고요. 검사장 회의를 불러 모았을 때부터 항명하려고 계획했다, 의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추미애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더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예.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하실 때 네. 특단의 결단까지 대책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조금 의문스럽긴 하지만 예. 확실한 수사 지휘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혹시 지시 불이행에 따른 어떤 감찰을 뜻하는 겁니까? 감찰까지 한다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찰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예. 정말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 검찰적법 8조에 따른 민주적 통제 장치 그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인사권, 감찰권, 법적인 어떤 그런 조치는 충분하게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어제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까? 당 안에서? 네. 어제 회의가 한 30분 정도 있었고요. 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저희가 15일까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떤 분들을 모실지 좀 거기에 대한 회의가 후보는 좀 있었습니다. 압축이 됐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예. 굉장히 조금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분, 그리고 또 야당과 협치해서 이 공수처 야당의 협력을 좀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중립적이고 온건하신 분, 그러면서 공수처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하시면서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자, 그런 정도의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며칠 전에 이해찬 대표가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도 그 중립적인 인사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민변 배제 방침이 보도가 됐었는데 또 아니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혹시 이게 좀 교통 정리가 됐습니까? 이게 그 민변하면은 막 다 진보적인 분만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민변의 변호사님들 한 1000분 넘는데 그 중에 진짜 보수적인 분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냥 뭐 중도적인 분들도 있고 상당히 여러 성향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민변이다라고 해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라고 배제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 확인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저희가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러면 지금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또 이제 법원 행정처라든지 대한변협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는 그러면 그 추천위원이 내부적으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는 혹시 좀 들으셨어요? 저도 이제 내부적으로 좀 듣긴 했는데 네. 한 20-30명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예. 물망에 올리고 있는 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는 들었는데요. 최종 낙점 단계까지는 아니고? 예, 맞습니다. 저희 국회 여당에서도 회의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식 논의해서 추천을 하듯이 네. 대한변협이나 법원행정처도 아마 그러한 회의나 이런 것들 공식 절차를 거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추천위원이 추천돼야 되잖아요. 그 네. 완료 날짜를 언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15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날짜를 지키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이고요. 예. 다른 어떤 그 추천 단위도 그런 기한을 지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네. 미래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미래통합당이 저는 응할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목욕탕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공수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위원회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긴 하지만 네.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님 굉장히 좀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네. 공수처와 관련되어서는 협력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격이 없는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됐겠군요. 네. 그러면 잠깐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러면 응할 거다라는 어떤 좀 이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는 뜻입니까?
목욕탕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긴 사적 이야기니까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좀 약간 방법을 알려주시기는 했는 여당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팁을 주신 좀 더 겁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이른바. 그런데 또 공수처가 또 반대하시는 또 분들이 있으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취지셨습니다. 일단 그 여당이 좀 더 설득하고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뜻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